3억 6천만 년 전 고생대 대봉기 때 이 물고기가 육지로 상륙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양 척추동물인 어류가 육상 척추동물인 양서류로 바뀝니다. 양서류로 바뀌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상으로 진출해 양서류단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고생대 석탄기쯤에. 그 다음에 이 파충류가 드디어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때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 한 일파가 바로 공룡이 출현합니다. 트라이아이스,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에 트라이아이스 말기쯤에 그 공룡하고 동시에 파충류인데 동일한 파충류인데 공룡하고 사총간인 다른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그걸 뭐라면 포유류형 파충류, 멤멀 라이크 랩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종이 갈라집니다. 이건 조금만 따라오세요. 2억 3천만 년 중요합니다. 내일 또 제가 서울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는데 4시간 강의할 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억 3천만 년 트라이아이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한반도가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우리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북한 임진강 때를 중심으로 해갖고 북쪽, 지금 북한 땅, 노스코리아는 북중국 지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경상도 이쪽 남한 땅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남중국 지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이든 북중국이든 대략 5억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곤도와나 대륙에 붙어 있었습니다. 곤도와나 대륙에 남중국, 북중국이 붙어 있다가 4억 5천만 년 전에 북중국이 먼지 분리되가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3억 8천만 년 전에 남중국 대륙이 곤도와나 대륙에서 분리돼갖고 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북중국이 먼저 이 아시아 이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남중국이 가서 북중국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끝자락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언제 충돌했느냐? 이건 지금 지질학계에서 거의 다 통용되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 결정적이 왜 나왔나 하면 여러분들 홍성 아시죠? 충청도 홍성 서해안에 홍성에서 에콜로자이트라는 강물이 발견됐습니다. 에콜로자이트가 뭐냐면 두 대륙이 충돌할 때 고온 고압이, 특히 고압이 형성되면 암석이 변형이 돼갖고 생기는 에콜로자이트 암석이 생기는 그 발견된 영역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어디로 되느냐 하면요, 중국의 다비에, 술루,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홍성, 그 다음에 오대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 오대산 이 선이 북한 북중국 지계하고 남중국 지계가 충돌했을 때 그 선입니다. 2억 3천만 년 전에. 자, 그까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전에 북중국 남중이 충돌해갖고 그 시대의 동물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공룡이 가출현했고 포유동물로 가는 파충류의 일단이 출현했습니다. 그걸 키노돈트 종류라고 그러는데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의 선조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공룡도 한 2m밖에 안 됩니다. 우리 파충류, 우리 쪽으로 오는 포유동물 쪽으로 오는 그 키노돈트 종류도 한 2m쯤 됐습니다. 출발은 몸집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공룡으로 가는 이 팀들은 1억 년 만에 몸집이 20m까지 커진 겁니다. 우리 포유동물로 가는 우리 선조는 중생대 2억 년 동안 오히려 몸집이 줄어듭니다. 줄어도 얼마나 되냐면 지만해집니다. 이 지만해진 우리 선조들이 낮에는 공룡이 대륙을 장악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다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님들, 여러분들 혹시 낮에 돌아다니는 쥐 본 적 있나요? 드물죠? 쥐는 밤에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맹수들이나 야생 짐승들은 대부분 밤에만 다닙니다. 근데 밤에 다니는 새 본 적 있나요? 새는 밤에 안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새는 바로 공룡의 백악이 말에 거대한 공룡들은 멸종했지만은 깃털 달린 공룡의 일파가 살아남아갖고 지금 9,000종이 되는 조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들은 밤이 되면 둥지로 가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뿌리를, 태계이양 선생이 위대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뿌리를 다 하려면 적어도 경상 루천공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백악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최소한. 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폐렴기 말 2억 5천만 년에 시베리아 현무암 범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 좀 더, 자, 조금 따라오세요. 다 왔습니다. 자, 그 공룡으로 가는 시스템, 우리 포유동물로 가는 시스템은 몸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포유동물은 낮에 활동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공룡들이 대륙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우리 포유동물 선조가 밤에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밤에 뭐 하러 갔겠어요? 먹이 사냥하러 나가요. 밤에 먹이가 뭐 있겠어요? 예. 바로 곤충입니다. 벌레입니다. 그래서 밤에 벌레가 소리내는 주파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 선조들은 그때는 물론 파충류입니다. 젖도 안 나옵니다. 초기에는. 근데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공룡하고 주라기, 백악이 거쳐서 한 1억 년 동안 같이 지구라는 생태 환경을 점유하다가 바로 공간 분할을 한 것이 아니고 시간 분할을 한 겁니다. 공룡은 낮 시간을 장악했고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밤이라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발견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어디로 나갈 건가를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겁니다. 밤으로 진출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건 청각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의 메인 시각은 시각이 아닙니다. 메인 감각은. 인간만이, 영장류만이 메인 감각이 시각입니다. 개가 메인 시각이 뭡니까? 메인 감각이 뭡니까? 후각이잖아요. 다 아시죠? 네, 박쥐도 청각입니다. 그래서 포유동물의 메인 감각은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청각하고 후각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밤에 적응했다는 증거입니다. 됐죠? 그래서 밤에 먹이 사냥을 나가니까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면요. 아래턱뼈가 변형이 됩니다. 파충류는 악어들은 소리를 어떻게 듣는 줄 알아요? 악어들은 하루 종일 진흙바닥에 턱을 대고 있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지나가든지 맹수가 지나가면 땅이 진동을 해요. 땅이 진동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이 아래턱이 받습니다. 그래서 두개골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파충류는 아래턱이 3가지입니다. 3개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은 아래턱이 통뼈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턱뼈 3개 중에 2개가 1억 년 정도 걸쳐갖고 극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갖고 속기뼈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 중에 망치뼈하고 모르뼈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20배 정도 정폭이 되어버립니다. 에너지적으로 20배 정도 정폭돼갖고 소리를 듣습니다. 예. 오케이.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이 전체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악이 말에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갖고 육상 공룡은 멸종합니다. 그리고 그 깃털 달린 한 1m쯤 되는 공룡의 일파는 살아남아갖고 새가 됐다 그랬죠. 저는 한 7년 전에 몽골 고비 사막 저 끝에 들어가서 공룡 발굴지에 가갖고 거의 한 이틀 동안 그쪽에서 전부 다 답사를 다 했어요. 공룡뼈 이만큼 주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공룡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EBS 세계 테마의 기행을 보면 우리 팀들이 가갖고 공룡 그 뼈 이렇게 하는 거 나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공룡이 멸종을 하고 우리 포유동물 시대가 왔는데 우리 포유동물은 진화의 메인 축이 뭐냐 하면 감정입니다. 정서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이 1억 년 동안 중생대를 겪으면서 이 진화 전략이 달랐습니다. 공룡으로 간 시스템은 기낭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1억 년 트라이 아이스기 때부터 주라기 초까지 그 1억 년 동안을 지구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에서 지금 21%잖아요. 그때 15%까지 떨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 있으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반야신경만큼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야신경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지금 20%인데 21%인데 15%로 떨어졌다면 해발 고도 4,000m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한 5,000m 좀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칠레 가서 안데산 5,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5,000m쯤 되면요 10분 이상 못 걷습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를 추상적 사고 못합니다. 제가 추상적 사고를 맨날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극한 상황에 가면 추상적 사고부터 먼저 스탑해버립니다.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진화되어 왔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추상적 사고는. 그거 딱 보면 5,000m 딱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그때 저 방송에 나레이션은 아직 기억납니다. 별 이야기 못해요. 뭐 굉장히 아는 거 자랑할 수도 없어요. 뭐 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생존에 급급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그런 사건으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해발 4,000m 이상 정도 농도로 1억 년 동안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1억 년 동안 지구상에는 동물종, 대표적으로 공룡하고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그 저산소 상태를 어떻게 적응했나 하면 공룡은 아예 몸을 바꿔버렸어요. 안에 내장을 창자의 일부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닭을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닭의 해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닭의 해부도를 한번 그려보면 닭이 이래 있다면요. 흉곽을 딱 드러내면 공기 주머니가 9개 있습니다. 사실은 닭을 이렇게 해보면요. 이 안에 닭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은 이 안에 이 부피에 거의 대부분이 공기 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요. 빈 구멍이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닭은 뼈속까지도 구멍을 숭숭숭 내놨어요. 자, 오늘 봄날인데 삼계탕 혹시 드시면 닭뼈 딱 불어갖고 그 뼈속을 한번 보세요.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구멍이 생기냐? 이거 네이처라는 논문인데요.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300마리 새를 좀 잔인한 실험인데 그걸 다 해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새가 호흡을 할 때 기낭의 일부가 이 뼈속까지 들어가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호흡이 중요했으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머니를 집어넣기 위해서 뼈가 공기를 함유하는 함기골이라고 합니다. 함기골이 출현했어요. 자, 그만큼 이 산소 호흡이 중요했는데 조류는 몸속에 기낭을 만들어 갖고 그걸 극복했어요. 저산소 상태를. 우리 포유동물은 뭘로 해서 극복을 하느냐 하면요. 행경막을 출현합니다. 여러분들 명상하시니까 행경막, 복식호흡 다 아시죠? 행경막이 엄청 중요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행경막인데 우리 초기의 포유동물은 뼈가 갈비뼈가 어디까지 나 있었나 하면요. 제가 그 자료를 항상 보여주는데 초기에 대략 2억 년 전 이렇게 포유동물을 보면요. 뼈가 늑대만한데 뼈가 이쪽에도 갈비뼈가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갈비뼈는 12개입니다. 다 아시죠? 12개 밑에도 이어서 요추 5개가 있습니다. 이 요추 5개는 갈비뼈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 갈비뼈가 없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갈비뼈가. 왜 사라졌겠어요? 바로 자, 행경막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복식이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여 갈비뼈가 더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들어갔다 나올 수 없죠. 고정되니까요. 됐죠? 예. 이런데 복식호흡, 명상의 복식호흡의 기원을 추적하면 바로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 현무암 범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조금 말씀. 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20%에서 15% 떨어졌느냐? 그 구체적인 예가 시베리아 대륙에 유럽 면적만한 현무암이 덮여버립니다. 그럼 현무암이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 속에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럼 지구 온도가 수십만 년 만에 한 10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동토대에 갇혀있던 얼음 결정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대규모로 공기중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지구 역사에서 반복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생대 5,500만 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PTM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자들이. 그리고 바로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메탄가스들이 대륙에 갇혀있던 메탄가스들이 대기중으로 올라갑니다. 메탄가스는 불타잖아요. CH4가 산소와 만나갖고 불탑니다. 그러면 메탄가스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그 양만큼 산소가 대기중에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2억 5천만 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갖고 1억 년 동안 대기중의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갖고 대기중의 산소가 15%로 1억 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지구과학에서 진짜 한 5개 중요한 사건 중에 들어갑니다. 엄청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 왜 인간은 감정적 동물이 됐는가, 그 기원이 적어도
2억 5천만 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산소농도 떨어져 갖고 공룡은 기낭을 만들었고 우리 포유동물은 갈비뼈를 없애고 이쪽에 갈비뼈를 없애고 행력막을 출현시킨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했는데 복식호흡은 기낭 시스템보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예, 철새들은 에베레스트산 넘어갑니다. 8,000m 넘어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항상 보여줘요. 철새들은 에베레스트산 넘어가는데 우리 인간은 에베레스트산 8,000m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소통 메고 가야 됩니다. 명확해졌죠? 대부분 인간은 5,000m 넘어가면 산소통 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철새들은 10,000m까지 가도 산소통 없이 갑니다. 됐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진화의 전략이 달랐던 거예요. 공룡하고 이 조류는 산소호흡 능력을 극대화시킨 종입니다. 뼛속까지도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도록 만든 종이고 우리 포유동물은 행력막을 만들어 갖고 갈비뼈를 쓰고 복강이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고 나니까네 행성 지구 대륙을 완전히 포유동물이 장악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유동물의 방산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포유동물이 전 지구를 뒤덮었죠. 포유동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포유동물은 전 지구를 극지방을 제외해놓고 다 생존합니다. 하늘로 다시 올라갔죠. 박쥐 종류들.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들어갔죠. 고래. 바다나 하늘이나 다 들어갔고 포유동물이 거의 5,000종이 넘습니다. 포유동물이 이런 모든 생태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 다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룡은 몸집을 통해서 진화를 해온 종입니다. 브레인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공룡의 브레인은 그 1억 년 동안 간단히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우리 포유동물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2억 년 동안 몸집은 10cm 정도로 고정시키고 더더욱 뭘 해냐면 브레인을 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그 부피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태 환경에 바로 인지작용을 통해서 적용합니다.